미친 농부입니다. 오늘은 안성에 대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안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된 이야기를 몇 가지 그냥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제 땅을 사려고 돌아다녔던 한 3년 전부터, 아니 제가 한 13년 전쯤부터 안성에 살았으니까요. 안성에 처음 살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안성이 원래 에버랜드가 안성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주민의 반대가 극심해서 못 들어왔고, 또한 철도도 원래 일제시대 때 철도도 있었는데 철도도 그 유생들이 워낙에 반대가 심하고 조상님들의 땅을 내 목을 베일지언정 땅은 못 주겠다 라고 데모가 워낙 심해서 철길까지 끊겼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것들을 제가 땅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들을 들려봤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이야기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 라고 요즘 방송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알아가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니까 신빙성은 있을 수 있었으나 이게 정말 하나의 루머였구나 라고 제가 땅이 미친 농부 스스로 생각하게 된 계기들과 이야기를 좀 오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안성은 지금 전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핫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라는 우리나라의 그 중부와 경부 고속도로 가운데에 지나가게 되는 아주 앞으로의 핵심이 되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안성에 무려 4개의 IC가 생기기 때문에 도대체 이 안성이라는 시가 얼마나 발전이 되고 개발 계획들을 갖고 있길래 예타를 통과해서 이렇게 많은 IC들을 유치했나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요즘 들어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저 위쪽에 있는 원삼 IC에서 요즘 아주 가장 핫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원삼이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중릉리, 독성리, 고당리 일대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삼면에 들어오는 여기가 이제 남용인 IC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삼 IC라고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죠. 아마 정식 명칭은 이쪽은 남용인 IC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쪽에 예정되어 있었었는데 약간 내려와서 지금 요 지점에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예정안은 나왔는데 앞으로 공청회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이것이 확정이 되려면 일단 주민 공청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마 늦어지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제 쭉 이 원삼에서 내려오면 요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쪽이 안성시 북가현리입니다. 그래서 요 북가현리 라인 바로 밑에 여기에 고3 그 바우더기 나들목이 생기는데요. 여기 바우더기 휴게소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뽑히는 정도의 규모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곳에 그 공사가 진행되면 요 306번 지방도로가 요 고3 저수지 해안 해선 라인을 타고 요 325번과 맞닿아 있는 요 로타리가 생깁니다. 지금 얼마 전에 가봤더니 이쪽 지금 그 교차로 부근에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고 빨간색 말뚝도 일부 꽂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요 4차선은 올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 남풍리에 남풍수류지가 여기 있군요. 남풍수류지 위에 확인된 것만 40만 평 가량 38만 평의 삼성생명 소유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용인 에버랜드가 원래 들어오기로 점쳐졌던 부근이었는데 용인 시민들이 워낙 반대를 해서 못 들어왔다 라는 말씀을 안성 시민분들이나 그리고 안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좀 들려보셨으면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요 남풍리는 1999년에 삼성생명이 일단 발표한 것은 그렇습니다. 납골당 부지로 이 38만 평을 샀고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쪽에 요 325번 도로도 없었고요.
지금 2차선 외길 도로가 있긴 했지만 안성시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삼죽, 죽산, 일죽은 그래도 뭐 중부고속도로 터미널이라도 있고 한데 이쪽 같으면은 워낙 더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도로 여건도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면은 뭐 산악지형이라 뭐 에버랜드급으로 만들 수는 맘만 먹었으면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으나 이 지역을 산 시점은 1999년이고요. 그 다음에 용인 에버랜드가 지금 위치한 곳은 지금 정식 명칭은 에버랜드지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곳은 원래 자연농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딱 쳐봤는데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구읍에 있는 종합행락지라고 나오는데 에버랜드입니다. 이곳은요, 원래 이름은 자 보시면 리조트 면적 쭉 해서 1976년 4월 국내 최초의 가족 놀이공원인 용인 자연농원으로 문을 열었다. 1977년 경기도 국민관광지로 선정되고 쭉 그 다음에 1996년 3월에 에버랜드로 개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라는 곳은 이미 자연농원이라는 이름으로 1976년부터 용인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름만 바뀌고 규모가 확장되어서 에버랜드라고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에 에버랜드가 들어오려고 했다는 설은 삼성이 소유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나왔을 수 있으나 이것은 팩트적으로 봤을 때는 에버랜드가 오려고 한 것은 팩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좀 이제 많이 좀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들이 한 곳에 오래 살다 보면 어떤 전염병들이 돌기 때문에 에버랜드에 있는 동물들 일부를 이쪽으로 막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듣긴 했는데요. 저 같은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여러 군데에서 들어서 그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럼 아프리카는 전염병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자연농원이라든지 에버랜드가 지금 벌써 10수년을 있었는데 이 전염병이 이제 돌 거기 때문에 옮긴다? 이런 건 조금 팩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추측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안성의 철도가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 철도 노선이 하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도 일제시대 때 조금 오래전에 이곳에서 사는 어르신에게 얘기 듣기로는 이곳에 철길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결사반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이것은 일제시대 때 이 수익성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성역에서 내리는 수요들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이 안 나서 철폐되었다고 일단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있던 철길을 없앤다는 것 자체는 주민들이 철길이 처음에 세워지기 전에 반대를 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있었던 철길이 없어졌다는 건 그 당시에도 수익이 안 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철길을 그 당시에는 걷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본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핫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IC가 3개가 납니다. 정확하게 이제 하나는 지금 바우덕이 나들목이 있는 고3 스마트 IC가 진출입이 가능한 IC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안성 맞춤 IC라고 해서 요곳에 이게 메인이 되겠죠. 이게 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운 입장 휴게소가 생기는 그 서운 입장 휴게소 라인에 여기서는 JC가 생깁니다. JC가 생기고요. 요 라인에서 이제 이어져서 서운면 쪽으로 이어지는 서운 입장 IC가 요쪽에 서운면에 삼평초등학교 부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C로 보면은 정확하게 3개고 JC가 또 하나 이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이 지점에 이제 IC가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안성 시민들이요, 그동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성시 중심권은 한마디로 섬이었습니다.
왜냐면 고속도로가 지금 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까지 하면 4개가 지나가는 도시는 맞지만 안성시의 가장 좌측 끝에 안성 IC가 있었고요. 우측 끝에 중부고속도로 1주 IC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밑에 하남부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남한성 IC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오려면 안성 IC에서 나와서 도심권으로 들어오는데도 한 20분 걸리고요. 죽산 1주 IC에서 나와도 한 15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점은 시청도 있고 그 다음에 아양지구, 당황지구, 건지지구 등등 이 신도심은 이쪽에 몰려 있는데 이 중심권 라인이 하나의 섬이었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로 인해서 이제 축이 바뀝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안성에 살다 보니까 좀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존에 이제 동네 어른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안성의 버스터미널이 이 시단위에서는 터미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원래 안성 터미널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 성모병원이 있는 지금 안성 구 시내가 요 라인이었습니다. 스타벅스도 보이죠? 안성 시내에도 원래 스타벅스가 한 개밖에 없었는데 한경대 앞에도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 앞쪽에도 하나 생겨서 벌써 안성에도 3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안성 시민으로서 좀 뿌듯하고요. 요 라인에 있었던 버스 터미널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전에 대한 스토리를 잘 들어보니까 이게 좀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정말 생뚱맞게 원래는 원하는 남한성 IC가 지금 이쪽에 남한성 IC가 있고 산업단지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요 라인에 생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너무 동떨어지고 생뚱맞게 터미널이 이쪽에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애매한 위치예요. 왜냐면 여기에 버스들이 잘 다니지도 않고 어떤 터미널 같으면은 이런 도심부에서 어디든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걸어서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생뚱맞은 곳에 생겼기 때문에 이곳에 가보시면요. 여기 막 6차선 대로고 막 차량들이 쌩쌩 다니고 여기 좀 동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서 뭐 어디에 걸어간다? 뭐 이런 거 진짜 애매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 생겼다는 게 굉장히 의아하고 정말 안성시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신의 한 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마침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IC가 생기게 되면서 앞으로 안성 시내의 그 버스터미널 운영이라든지 어떤 시내 버스의 체계가 노선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안성시에 사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기존에 안성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성 대부분은 시청이 굉장히 고속버스 터미널이 발달되게 되어 있는데 안성은 보면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터미널 보면요. 터미널에 매장들이 상권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매장도 몇 개 없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오면요. 그래서 공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유가 안성시에서도 공도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공도는 한 15년 전부터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 발전되었던 이유가 이 안성 IC가 바로 이쪽 왼쪽은 평택이고요. 이쪽이 안성 여기 시작인데 안성 IC에서 나와서 일단 공도에서 한번 버스가 정차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공도에 사시는 분들 내리죠. 쭉 가다가 부영아파트 있는 데서 한번 또 서요. 여기서 다시 내리고 그 다음 쭉 가다가 대림동산에서 또 한번 서고요. 그 다음에 롯데마트는 지나쳤던 것 같아요. 쭉 해서 가다가 요 롯데캐슬 쪽에서도 또 한번 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시내로 들어가서 한경대 앞에서도 한번 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터미널로 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요. 터미널에 도착하기 전에 이 앞에서 이미 다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서울을 갈 때 터미널에서 타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어차피 터미널에서 버스가 시작돼서 뭐 한경대 앞에 들려서 태우고 뭐 대림동산 태우고 공도 태우고 해서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서울을 갔기 때문에 기존에 버스를 타고 요 중심부에서 공도까지 나오는 데만 해도 한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도 안성 IC 주변에 공도 아파트 쪽에서는 그래도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다는 게 이제 다 거치고 와서 여기서 타면 바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얹어서 서울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쪽에서 터미널에서 시작이 돼서 모아서 나갔던 것들이 이제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게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서울 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안성 IC까지 오는 데만 해도 거의 한 50분에서 1시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쪽 경부가 뭐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좀 분산 효과도 있겠지만 뭐 한 중앙대나 요 공도를 제외한 대림동산 라인까지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은 스마트 고속도로고 그 다음에 그 평균 시속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속도로는 지금의 경부와 중부와 다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5G 시대와 맞물려서 통신으로 서로 뭐 앞차 간의 간격부터 시작해서 뭐 톨게이트도 없고요. 그 다음에 최첨단 스마트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운전하시는 분들로 봤을 때는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빠르게 그 직선화가 더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좋은 고속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청에서 모든 분들이 버스 터미널을 타서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로 거의 대부분이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도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가다 보니 너무 많은 곳을 거쳐서 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 남한성 IC 쪽으로 빠지는 노선들이 몇 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는 것도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안성맞춤 IC가 생기게 되면 이제 고속 터미널 부분도 아마 다른 시의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좀 북적북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제는 기존은 다 내려서 여기에 거의 빈 버스만 왔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쪽 우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분들도 이 버스 터미널로 이쪽으로 오히려 와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이쪽 그 시내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쪽으로 가지 않고 다 여기 터미널로 뭐 버스를 이용해서 오던지 와서 터미널에서 안성맞춤 IC로 얹어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로 서울을 진입하면 30분대에 서울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IC를 안성버스터미널도 굉장히 발전이 되고 이쪽에 이제 상권들도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니뭐니 해도 안성에서 가장 핵심 IC는 이곳입니다. 안성맞춤 IC입니다. 모든 안성 시민들이 이 안성맞춤 IC에서 내려서 전부 다 이쪽으로도 가고요. 이쪽으로도 가시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가장 핵심이 될 지역은 이 도심권은 이미 너무 올라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비싸겠죠. 그래서 요 도로 라인 중심으로는 이미 아양지구 1차가 지금 됐고요. 2차 부지였던 그 도기동 라인도 향후에 이 IC가 생기고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몰리면 이쪽도 향후에 주거지역으로 1순위로 주거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 IC를 이용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다 보면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이 주변의 집가는 오르게 되는데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가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는 이런 농업진흥구역은 나중에 인구가 많아지면 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곳은요, 사고 나서 풀려도 나중에 수용이 되기 때문에 수용가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막 수용가가 많이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일부 만약에 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내 농지라든지 이런 게 도로가 지나가는 도로 수용이랑 이 전체 지구 단위 계획을 잡아서 만들어지는 수용은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농업진흥구역 말 그대로 나라에서 국가에 세금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반듯반듯하게 해서 농사지라고 만들어 놓은 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가격이 저렴하다고 샀다가는 오랫동안 묶일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이런 진흥구역, 경지정리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는 진흥구역은 신도시에 딱 붙은 곳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서 이렇게 바운더리가 만약에 요만큼만 딱 지구단위 계획 잡혔다 그러면 이 경계에 붙은 딱 요런 데 붙은 거는 나쁘진 않지만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힐지 그 다음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말 그대로 정말 묻지마 투자가 될 수 있고 내 자식 때에도 빛을 못 보는 땅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땅을 사신다고 하면 이런 농업진흥구역은 정말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거 얘기는 오늘 핵심은 서울 세종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안성맞춤 IC 이쪽 라인이 아주 핵심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종합운동장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영상이라든지 지금 메인 영상에도 올린 거 보면 각 지역의 종합운동장 주변을 다 분석해 놨는데요.
종합운동장 주변은 전부 뭔지 아세요?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용인도 그렇고요, 평택도 그렇고요, 뭐 경기도 광주 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이 종합운동장 주변 라인입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주변 라인을 요즘에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땅이 없습니다. 요 메인 도로에 붙어 있는 4차선, 금강저수지 수변사업 개발이 진행된다고 이미 발표가 되었는데요. 요 지금 2차선이었던 요 라인들도 지금 4차선 공사가 저번 주에 가봤더니 거의 완공 끝났더라고요. 4차선으로 아주 깔끔하게 아스팔트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3 저수지 40만 평 수변 관광 산업도 뭐 데크, 짚라인, 그 다음에 출렁다리가 2군데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앞으로 종합운동장 라인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쪽이 벌써 개발이 될 그 준비 단계로 이미 벌써 아스팔트가 4차선 공사가 이미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쪽 도로 가보니까 도로 라인 주변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선에 붙은 도로들 라인 이런데 땅을 살 수 있으면 좋지만 어느 정도 IC와 가까운 향후에 IC가 생기게 되면 물류라든지 이런 물류의 핵심 지역이 되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 있더라도 이런 조금 들어가 안쪽에 있더라도 도로만 잘 개설이 되어 도로에 붙어만 있으면 이 앞쪽 라인들이 벌써 200을 다 넘어갔더라고요. 200 정도 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땅이 없어요, 여기는. 200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하다면 조금 안쪽에, 요런 안쪽에 있는 도로들에 붙어 있는 도로라면, 향후에 제가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니까, IC가 이쪽에 생깁니다. 진출입이 가능하게.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지역이, 메인 도로는 아니지만, 지가가 좀 저렴하다면 향후에 창고라든지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걸로도 충분히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초근접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쪽은 3분 안쪽의 거리이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 가까운 지역이라면 한 요 정도 라인 안쪽의 지역이라면 도로에 붙어 있고 향후에 어떤 조금 내가 시간을 기다려도 된다라는 분들은 요 라인도 아주 평당 단가가 좀 저렴하다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도 보고 이쪽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또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가면 대로기 때문에 유턴을 해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얹을 때는. 근데 여기 좋은 점은 이렇게 부채도로가 있어서 이 밑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바로 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를 기준으로 위쪽보다는 이쪽 라인들이 아무래도 차량 소통이라든지 뭔가 핵심 지역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큰 틀로 봤을 때 딱 봐도 이쪽 라인이 나중에 어떤 계획이 돼도 이쪽은 절대 농지니까 안 되고요. 요 라인을 기준으로 이런 위쪽으로는 딱 삐뚤빼뚤한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특히나 개발하기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